누군가는 부당한 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결연한 각오로 막 쌈박질을 하고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서. 근데 왜 정유미 검사장님만 꼭 집어서 강등시켜서 자리를 보내는지 그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대들면 가만두지 대들면 않겠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좀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그 선행 행위가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정말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정치적인 영향이 형사 사건에 가해지는 거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저희가 그거를 굴복을 하면은 정말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닙니까? 지적적이고 부적적이고.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귀하고 귀한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정유미 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현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신데요. 검사장님이세요. 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편하게 하세요. 아, 네. 예, 긴장됩니다. 뭘 긴장하세요.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아주 편하게 하십시오. 자, 저희 썸네일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썸네일에 저희 우리 정 PD하고 우리 김은경 PD하고 모든 우리 PD들이 이 검찰의 보배라고 뽑았습니다. 제가 뽑은 거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마음고생 많으시죠? 뭐 괜찮습니다. 마음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그냥 뭐 저야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아니, 법무연수원이 진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충청도 진천, 충북 네, 진천인가요? 충청북도입니다. 아, 진짜. 네. 이게 본원이 진천에 있고 네. 분원이 용인에 용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진짜 많이 찍히면 진천으로 갑니다. 하하, 네. 제가 알죠. 정말 제일 찍힌 사람들이 진천 본원으로 가요. 네. 그리고 좀 덜 찍힌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용인으로 갑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찍힌 사람들이 본원으로 가요. 진천. 더 시골로. 네네. 보기 싫다 이거죠. 그렇게 찍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정유미 검사님은 더 보기 싫다. 그래서 이제 법무연수원에서도 나가라. 네. 검사장도 떼라.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죄송합니다. 되게 고소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 좀 제가 마음 좀 풀어드리고 예. 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대장동 1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항소를 검찰이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고 있지만 그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 항소 포기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우리 정유미 검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 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 당시 지휘부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 등등에게 요구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했다.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그리고 이유가 굉장히 웃깁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했다.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강등을 시켰습니다. 요게 이런 사항들인데 일단은 지금 심경이 좀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다들 걱정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크게 마음이 힘들거나 하는 건 없고요. 그냥 저는 그냥 할 말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해야 될 말을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건 누군가는 좀 부당한 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할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뭐 이렇게 막 그 결연한 각오로 막 쌈박질을 하고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서 생각보다는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네. 우리 검사장님이 이영애 씨를 완전 닮았다. 검사장님이 이영애 느낌입니다. 라고 지금 댓글이 지금 여러 개가 올라왔습니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를
예, 고맙습니다. 자, 검사장님 되게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은데 호남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또 법대 출신이 아니시죠? 예, 사범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검사의 길을 걷게 되신지 일단 간단하게 좀 그 궁금합니다. 부분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검사들 중에 법대, 비법대 출신 굉장히 많고요. 뭐 호남도 많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좀 데모를 쫓아다니긴 하긴 했지만 세게 하셨어요? 아니요, 데모만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데모만요. 네네. 네. 근데 뭐 자꾸 저한테 검사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참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민망해요. 네. 사실 뭐 대단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검사를 한 건 아니고요. 네. 뭐 졸업할 때 되니까 졸업하고 뭐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그때 마침 그 법대 다니는 친구를 우연찮게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고민을 얘기를 했더니 예. 너 고시 준비해라. 내가 도와줄게. 네. 그래서 난 법공부도 안 해봤는데 될까? 그랬더니 된대요. 예.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다가 사법시험이 또 잘 됐습니다. 또 용케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15를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법원 2달, 검찰 2달, 변호사 2달 그렇게 이제 인턴처럼 하는 게 15인데 15를 하면 다녀보니까 검사가 하는 일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나는 기왕에 법조인을 할 거면 좀 내가 재밌어 보이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검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그 사법고시를 권하신 분은 되셨어요? 네, 저보다 1년 먼저 합격했습니다. 네. 지금 현직에 계신가요, 그분은요? 그분은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 안 하고 산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30기 동기 중에 저희가 알만한 분이 계신가요? 30기에 뭐 가장 유명한 김웅 전 의원은 29기인 29기시구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분이 이문정 검사고요. 이문정 검사장님. 네, 저희 동기입니다. 이문정 동부지검장. 네. 좀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친하십니까? 옛날에는 좀 그래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친하셨습니까? 예. 지금은 아니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길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0기시고 지금 보니까 서울 중앙지검의 공판 3부장 네. 안동지청장. 아니 천안지청장. 천안지청장. 네. 지청장 하셨고 공판 3부장 하셨고 그다음에 창원지검장 이렇게 쭉쭉 하셨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법무연수원에 계시다가 갑자기 강등 인사가 되셨는데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자, 지난 12일입니다. 우리 검사장님께서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법원에서 법원 그 소장 제출하시면서 제출하신 저희 싱크가 준비했는데 싱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라는 이유로 불법적인 인사를 실시했다는 거를 법무부에서 스스로 밝혔다고 봅니다.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징계 절차를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의 중징계의 처분에 준하는 그런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해하지 않나. 법무부의 인사가 법령에 위배해서 법령을 어긴 거라 위법하다는 거하고 집행 정지가 되어야 된다. 재판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자, 12일과 지난 22일 날 인사 집행 정지 신문기일 들어가실 때 하신 말씀을 두 개 연달아서 저희가 봤는데, 자, 12월 4일 날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 인사위가 있고 난 다음에 인사가 났죠. 그때까지 이 내용을 대충 알고는 계셨습니까? 저는 본인 전혀 인사가 날 몰랐습니다. 것을요? 아니, 저는 인사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법무연수원에 발령받은 게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예, 저에 대해서 인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누가 알려줬습니까? 인사가 날 거라는 걸요. 인사가 난 것을. 아 그날 이프로스의 저희 이제 내부 예, 게시판에 뜨잖아요. 예. 공지가 올라온 뒤에 예. 저는 그것도 안 보고 있었는데 예. 저희 동료 이제 법무연수원에 같이 있는 다른 검사장이 그걸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이거 봤냐고 너 이거 봤냐고 이거 막 이러면서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지검장님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포기에 관련해가지고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다 같이 개진을 했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같은 검사장 자리로 자리를 이동을 하고 법무연수원으로 보냈고 네. 근데 왜 정유미 검사장님만 콕 집어서 자리를 강등시켜서 자리를 보냈는지 그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인사권자께 여쭤봐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저는 저한테 조금 더 이렇게 망신을 주고 싶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수원에 그대로 두는 거는 별다른 시그널을 못 주는 거니까 조금 더 이렇게 신분상 불합리한 부당한 자리로 보내서 저에게 좀 다른 사람들한테 봐라 이렇게 대들면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좀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예. 근데 또 검찰 인사를 하면서 저는 인사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인사가 좀 무더기로 인사가 나는데 네. 유독 정유미 검사장님의 인사를 하면서 인사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했습니다. 네. 그 내용도 보면 굉장히 인신공격성이에요. 예, 그렇게 느껴지시죠? 네. 그래 저는 처음에 그거 봤을 때 제 얘기 아닌 줄 알았다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다니까요. 누구요? 아유 뭐 이렇게 제가 제 입으로는 저는 누군지 감이 옵니다. 감이 옵니다. 네. 동기셨던 분. 아니 근데 그 이유를 법무부가 아주 길게 네.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아주 친절하게. 네네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사실. 뭐 좀 아팠나 보죠. 그 인사를 하시는 분이 좀 긁혔다 요즘 말로 많이 긁히셨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읽어드리면 어떻게 한 검사장을 인사를 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인사. 물론 뭐 그 전에 법무부에서는 뭐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와 이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 전에 2007년도에 그 검사장에서 이제 강등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강등된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인사가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있었던 그 사례는 그 검사장이 자기 아는 사람의 사건을 무마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개입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대 비위가 밝혀졌는데 이 비위가 밝혀진 시점이 징계 시효를 넘겨버려 가지고 징계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분을 검사장 자리에 두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징계는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쪽으로 이 사람의 이 비위 내용을 인사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논의를 하다가 과연 강등이 가능한 것인가? 강등이라는 이제 단어를 법무부에서 싫어하니까 보직군 외 전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보직군 외 전출. 대검 검사급 검사들이 갈 수 있는 보직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직군 하나의 보직군으로 봅니다. 그 보직군 밖으로 내보내는 걸 보직군 외 전출인데 이 보직군의 전출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거를 무기명 투표로 비밀 투표에 붙여가지고 그렇죠. 만장일치로 이 사람을 보직군의 전출을 의결을 하면서 거기에 단서까지 달았어요. 이 사건에 하나요. 이 사건 그러니까
그 감찰위원회, 인사위원회 두 단계 절차를 거치면서도 이 사건에 한한다라는 단서까지 붙일 정도로 굉장히 절차를 엄격하고 조심스럽게 진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때는 강등 인사라는 사실상 강등 인사라는 이례적인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를 비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없죠. 예, 없기 때문에 저한테 그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정당화를 시킨다는 건 저에겐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안이 보면 2007년에 딱 한 번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 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거는 비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도 그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비밀 투표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네. 결론이 난 사안이죠. 자, 12월 4일입니다. 정유미 검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위와는 관계가 없는 아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안이었고 똑같이 또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열렸는데 이 사안에서 인사위는 이 인사위에서 이 사안이 논의가 됐었고 이건 부결이 됐어요. 네. 예, 부결이 저도 됐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예,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일보 기사와 복수의 기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겠죠. 법무부의 입장에서. 하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 언론, 중앙일보를 포함한 몇 개의 언론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인사위원회에서 검사장급 인사의 강등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반대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반응. 그리고 우리가 거수기냐 라고 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그 다음 날 인사위를 강행을 해서 정유미 검사장님을 고검검사로 인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잠깐 끊겼는데 이유를 아주 자세히 달았습니다.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서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것,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 이게 정유미 검사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전에 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그 선행 행위가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정말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로서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선행 사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람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보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사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한 이 지금 법무부의 이 인사와 관련돼서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설명을 지금 정유미 검사장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은 검찰청법 6조는 맞는 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검찰청법 28조와 30조의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 검찰청법 6조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네.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직급으로 이제 나눈다는 그 규정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그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외부적으로 이렇게 압력이나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위고 아래고 막 섞어버리면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좌천시키고 소위 이제 안 좋은 자리에 보내고 네. 좀 마음에 들게 하면은 뭐 아무데나 끌어다가 이렇게 뭐 검사장 시키고 이러면 이제 검사들이 소신 있게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내부적으로 대검 검사급 검사와 그건 이제 법으로도 나눠져 있는데 네. 28조에 보면 대검 검사급 검사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보면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이제 뭐 그런 경력을 요구하는 건데 그 30조에는 고공검사급 검사가 규정돼 있는데 네. 그건 법조 경력 7년 이상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조건이 그 대검검사급 검사가 더 엄격한 거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책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28조에 따른 대검검사급 검사가 갈 수 있는 자리를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11개. 네네네. 예. 그게 이제 법령상의 이제 어떤 그 한계를 정해 놓은 거죠. 법령상의 한계를 정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청 법상 저희는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지휘 감독하게 돼 있고,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그 상급자의 지휘에 따르되 뭐 부당한 지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걸 따르지 않을 수 있고 또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사 기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건 저희는 업무 특성상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법 안에서도 상하급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는 딱 그 검찰청법 6조만 가지고 와서 검찰총장을 청과 뺀 검사들은 모두 똑같다. 같다. 그냥 착 풀어놓고 아무데나 갖다 그 놓으면 돼라는 그런 주장인데 그건 굉장히 일차원적인 주장인 거죠. 일차원적으로 법을 해석을 한 거죠. 이 되게 법이라는 게 다른 조항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 그 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의 관계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하급자 개념, 대검검사급, 고검사급 검사의 차이, 그다음에 그걸 시행령으로 정해놓은 취지 이런 것들을 다 비춰보면 검사는 모두 뭉뚱그려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 하하하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네. 이게 뭐 난 다 똑같으니까 오늘 검사장이었던 사람이 내일 뭐 어디 이렇게 저기 평검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갑자기 평검사하다가 갑자기 검찰총장 바로 밑에 차장으로 간다는 얘기밖에 더 되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주장은 이제 그 법무부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얘기가 이게 안 맞다. 너무 편안하게 법을 해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거고 네. 11개 대검 검사급이 갈 수 있는 자리는 11개로 열고조항으로 딱 정해 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라는 예,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어겨서 네. 그걸 어기고 그냥 정유미 검사장을 꼭 집어 가지고 그냥 고공 검사가 갈 수 있는 자리로 그냥 내보내 버린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정유미 검사장님만 그렇게 유독 그러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같이 발령난 김창진, 박연철 검사장님은 그냥 뭐 아싸라게 사표 내고 나갔는데 왜 정유미 검사장님만 이렇게 소송하느냐? 왜 그러는 거냐? 그러는데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분들은 그 자리 안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직군, 대검 검사급 검사의 보직군 안에서 움직인 겁니다. 사실 그 전에 그 검사장들 성명서가 나오고 나서 이게 뭐 특정 정치인 세력 쪽에서 그 평검사로 강등을 시킨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창진 검사장, 박현철 검사장도 평검사로 내려갈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야 그럼 우리도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고검사급으로 강등을 시켰으면 저처럼 이렇게 이제 소송을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위법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두 분은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검검사급 보직군 안에서 전보만 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싸울 이제 근거가 좀 빈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표를 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장님께서는 현재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네. 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일단 제기를 하셨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왜냐하면 뭐죠? 이거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좀 받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집행정지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2일 날 이 집행정지 심리 관련해 준비 서면을 제출하셨고 2주 안에 이 결론을 낼 것이라는 그 말씀을 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2주면 오늘 아니면 1월 2일이 내일 모레 그 정도?
이번 주까지 끝에까지가 2주니까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안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면 네. 법원에서 주면 네. 검사장님의 의견을 받아주시면 네. 그냥 진천에 계시는 거잖아요. 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본안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거는 이제 임시적인 거니까요. 진천에 계시고 싶어서 지금 소송을 내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속상해요. 다른 데를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자, 또 여쭙겠습니다. 자, 항소포기, 네. 대장동 항소포기 이게 왜 그렇게 정유미 검사장님이 이렇게 강등까지 되면서 네. 예?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강등까지 시키면서 하는 일이 됐는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항소포기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인지. 대장동 사건 를 비롯한 최근에 이제 그 아주 권력을 가지신 분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25년 검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던데 저는 사실 제가 눈으로 그런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형사 공판부 쪽으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사건이 그런 성격의 사건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았어요. 몰래 했겠죠. 근데 대놓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 대놓고 압력이 들어와요. 어떤 압력? 그런 거죠. 이렇게 수사 검사를 막 공격을 한다든가 무슨 이렇게 증인들이 주요 유력 증인이나 피고인들이 막 말을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하는데 그 전에 어디서 보낸 정치인들이랑 변호사들이 이렇게 면담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그렇죠, 막 그렇죠.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정치적인 영향이 이게 그 형사 사건에 지금 가해지는 거를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대놓고 이걸 어떻게 사건을 엎어라 말아라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그거를 굴복을 하면은 정말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대장동 그쪽 이제 수사팀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얼마나 힘들게 이제 수사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듣기도 들었고 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검찰이 그래도 이제 그동안 그럭저럭 그래도 이제 유지를 해왔던 것이 그 지휘부에서 니들은 마음껏 수사를 해라. 위에서 오는 압력은 내가 어떻게든 막아줄게라고 이렇게 위아래 그 안팎으로 이렇게 합심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들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은 아예 그 검찰의 그 밖에서 가해진 압력을 막아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냥 대놓고 그냥 그 압력을 수용을 해버린 거죠. 정작 일선에서 후배 검사들은 그거를 계속 이건 안 된다 하고 막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기자셨죠. 기자님이시니까 후배 기자들이 정말 너무 어렵게 권력자의 비리를 이제 캐가지고 그걸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내려고 하는데 막 그 권력자 쪽에서 알고 이제 막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배 기자들은 막 이렇게 안 된다. 이거는 우리의 그 기자의 자존심의 문제고 소명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내보내야 된다라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가서 내가 정리하고 올게 하고 이제 가더니 막 와서 야 그 기사 덮자 우리 광고 땄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후배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그 팀장에 대해서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건 정말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거죠. 그때 저희 심정이 빗대서 말하면 그런 심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검사장님은 사실 송무부장도 해보시고 하면서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보면 이 사건은 아니지만 송무부장도 해보시면서 그 과정에 있는 상황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검사장님께서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그 과정에서
당시 노만석 총장 대행, 노만석 총장 대행에 대해서 검찰 역사를 통틀어서 치욕적인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면서 굉장히 하소연도 하시면서 굉장히 읍소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또 저는 궁금한 게 그 당시에 보면 노만석 총장 대행도 그렇고 당시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저는 그 사이에 법조에 있던 기자들이나 국민들 상당수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냥 위에서 찍어 누르더라도 중앙지검장이 일단 첫 번째 중앙지검장이 계속 이거는 항소를 해야 된다고 계속 고집을 결정을 했었다면 본인이 사표 낼 각오를 하고 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사표를 내는 게 맞지 않았느냐. 어차피 사표 냈잖아요. 중앙지검장이. 저희도 그게 가장 아쉬운 지점입니다. 대검 사실 항소장은 중앙지검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대검에서 못 내게 해도.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12시가 넘도록 그날 하루 종일 아예 그냥 법원하고 검찰청 밖에서 법원 앞에 그걸 들고 가갖고 접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중앙지검장도 사표를 낼 것 같았으면 그냥 자기 책임하에 내라라고 하고 사표를 내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분이 좀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때 총장 대행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그 속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다른 유튜브에도 나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 깐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뒤에도 약간 총장 대행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뉘앙스가 좀 그런 뉘앙스가 저는 읽혀졌거든요. 뭐 조직이었죠. 내가 알아서 다 잘 해주려고 하는데 니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런 식의 그런 뉘앙스에 약간 읽혀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줄 테니까 이 사건은 덮자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기자 케이스에 빗대서 말씀드린 게 기자님들도 그 권력의 비리를 취재를 하고 이게 기자의 소명이자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했을 텐데 야 광고 따왔으니까 이거 덮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납득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어떤 영혼의 정수 같은 걸 내주고 그 별것도 아닌 거 받아다가 이렇게 이걸로 만족하자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키고자 했던 옳음, 바름, 뭐 정의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 하나하나를 바르게 해결을 하는 게 정의겠죠. 근데 그걸 내주고 보안 수사권을 받으면 저는 그건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안 수사라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든 사건을 바르게 처리를 해보자. 이 사건의 실체를 바르게 확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최대한 실체에 맞는 사건 처리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보안 수사권을 요구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걸 접을 땐 접고 권력에 굴복할 땐 굴복하더라도 일단 보안 수사권이나 받아오자라고 하면은 그건 검사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보안 수사권 얘기가 뭐 있기는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실체를 제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보안 수사권을 줄지 말지도 저희는 그건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네. 보안 수사권이 원래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데 있었던 것을 자기들이 뺏어가 놓고서는 이제 무슨 시혜를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보안 수사권 하나 남겨줄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수사 중에 하나인 이 대장동의 항소를 포기시켜 놓고 시혜를 베푸듯이 뭐 하나 쿡 던져두듯이 보안 수사권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거 접어. 이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앞으로 보안 수사권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고 검찰이 문을 닫게 생겼는데 그게 공소청 가가지고 기소청인지 뭐 공소청인지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서 보안 수사권을 준들 그게 얼마나 그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는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거는 수사지휘권을 이미 저희가 박탈을 당한 상태에서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후적인 굉장히 이렇게 호미로 막아야 할 것을 가르로 이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 할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이지 화수 사건 그거 그렇게 시혜적으로 막 던져주듯이 하고 우리가 거기에 뭐 구걸을 할 만한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장동 이 항소 포기하면서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 관련된 특히 성남 시민들에 대한 그 피해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민사로 하니 뭐로 하니 하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국력이 낭비되고 이 돈들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도 그때 너무 안타까웠던 게 화가 났었던 게 검사들이 그 이제 추징이 인용이 되면은 추징을 이렇게 실효적으로 추징을 하기 위해서 그 고생해서 그 재산들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추징 보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추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가압류처럼 해놓는 걸 추징 보전인데 그걸 다 해놨어요. 근데 그 1심에서 그 추징 구형한 금액의 아주 일부분만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놔두면 그 검사나 수사관들이 고생해서 찾아놓은 그 재산을 몽땅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성남시에도 또 뭐 어떻게 뭐 찾아가지고 압류를 했다고는 하던데. 그런데 뭐 몇 가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형사로 하면은 그거를 그 범죄 소위 그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금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실효적으로 이걸 회수할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그걸 돌려주고 민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범죄자들한테 그냥 풀어주는 격이 됐는데 그래서 검사님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딱 귀에 꽂혔는데 육각 결정 관련된 소금 이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다시 한 번만 좀 해주시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니 기억이 안 나세요? 그게 제가 그때 저 다른 기억이 안 나세요? 너무 말씀드려요? 저 당황시키지 마세요. 당황스러워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냥 육각 결정에 불과하다. 그건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거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저희 그 대장동 그 항소 포기 직후에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후배 검사들이 그 상황에 붕괴해서 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었어요. 그 글 중에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만 붕괴한 게 아니라 검사들이 그 상황이 얼마나 붕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였고요. 저도 그 문구가 딱 귀에 꽂혀가지고 눈에 딱 꽂혀가지고 그걸 인용을 한 건데 그게 그런 거죠. 검사들의 정의라는 거는 뭐 저희가 뭐 독수리 오용제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지구를 구하겠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검사로서 지키고 이렇게 보호해야 하는 정의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 하나하나를 바르게 처리를 하는 게 검사의 정의입니다. 근데 그냥 바르게 처리하는 걸 빼고 그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오는 거는 그 핵심 정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항소 포기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가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줬고요. 뭐 기자들은 진짜 그날 이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밤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분해가지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 충격이 저희만 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도 죄송해요. 정말 그건 이제 저희 조직의 일이니까 왜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 때문에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